자, 그럼 여러분들 저랑 여기까지 풀었고요. 일단은 그러면 푼 거 말고 아니면 푼 것 중에서도 일단은 자기가 풀었던 것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위주로 잠깐만. 몇 페이지 몇 번? 245페이지에 몇 번? 17번 또 없어요? 이거 하나? 다른 분들은? 뭐 안 풀었구나. 이것들. 자, 그럼 17번 2017학년도 수능이네요. 그럼 2016년에 봤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림과 같이 변압기의 전압이 V고요. 그 다음에 가문수가 3대 1인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대요. 자, 일단 그러면 우리 간편하게 모식도로 편하게 좀 그려봅시다. 그런데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가 있고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가 있죠. 이거를 따로따로 그려보세요. 간편하게. 먼저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경우엔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은 변압기 있고요. 들어오는 전압은 V로 들어오고요. 가문 횟수비는 3대 1이고요. 나가는 전압은 3분의 1V가 돼요. 전압이 줄어요. 그리고 이 끝에 저항이 얼마짜리 A 연결하면 저항이 R짜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B에 연결하면요. 똑같아요. 근데 저항이 여기는 몇 R짜리 연결되어 있냐면 2R짜리 연결되어 있어요. 전압이 V로 들어오는 거 똑같고요. 3대 1로 감겨 있는 거 똑같고요. 나가는 전압이 3분의 1 V인 것까지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해요. 바로 뭐냐? 전압은 보내주는 쪽에서 결정을 하지만 전류는 받는 쪽에서 결정을 해서 보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전류가 얼마나 필요하냐? 여기서 전류를 I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I2는 전압 3분의 1V는 I2 곱하기 R. I2는 그러면 3R분의 V만큼의 전류가 필요해요. 그럼 3대 1이면은 1대 3이죠. 전류비는. 그럼 3분의 1로 줄이니까는 9R분의 V만큼의 전류가 필요해요. 자, 여기 1, 2 했으니까 이제는 여기 4라고 해볼까요? I4. 자, 여기는 전압이 3분의 1 V는 전류 I4 곱하기 2R이에요. 그럼 I4는 2 넘어가니까 3, 6R분의 V예요. 3대 1이니까 전류는 1대 3이 되니까 다시 3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니까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36, 18R분의 V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나? 뭐 좀 이상하다. 저항이 2배, 전류가 반. 잠깐만, 나 뭐 잘못 계산했나? 3분의 1, 2R, 6R분의 V, 맞죠? 3R분의 V, 1대 3, 3분의 1, 3, 3, 9. 아, 이거랑 이거지? 아씨, 깜짝이야. 이거랑 이거죠? 여기가 I2라 그러면은, I3라 그러면 I3가 여기 있죠? 분명히 이게 2배인데 여기서도 2배 차이가 거꾸로 나야 되는데 왜 이거랑 이거를 쳐다보고 왜 안 맞지? 그러고 한참 생각했어요. 저도 가끔 잘못 쓰면 저렇게 틀려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럼 기억. S를 A에 연결했을 때가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3배냐? A에 연결하던 B에 연결하던 전류는 1대 3이니까 1차 코일보다는 2차 코일의 전류가 3배 늘어나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스위치를 A에 연결하던 B에 연결하던. 자, 그러면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3배이다. 맞네요. 니은 저항의 소비 전력은 전압은 똑같은 전압이 들어가는데 전류를 많이 쓰는 쪽. 전류가 어디가 많이 쓰죠? 전류는 여기가 여기 걸로 하자. 이쪽이 요만큼, 이쪽이 요만큼이죠. 저항은 그러면 전류는 여기가 더 많이 쓰네요. 그러면 전압 곱하기 전류라면 여기가 더 소비 전력이 크겠네요. 그럼 B에 연결했을 때가 A에 연결했을 때의 2배다가 아니라 A에 연결했을 때가 B에 연결했을 때의 2배가 되는 거죠. 이게 제일 헷갈려요. 아예 몇 배다가 틀려버리면은 그냥 속 시원하게 틀리다 그러겠는데 2배다, 2분의 1배다. 이게 뭐는 뭐에 몇 배다. 이게 되게 헷갈려요. 참고로 조심하세요. 자, 디귿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은 S를 B에 연결했을 때와 S를 A에 연결했을 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전류가 바뀌는 거지 전압은 바뀌지 않아요. 즉
가정집에서 전기를 많이 쓰나 적게 쓰나 220V 들어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괜찮죠? 나쁘지 않네요. 됐어요. 그럼 질문은? 또? 다른 거? 다른 질문? 20번이요? 여기 많이 있어. 노답지 않게. 야, 물리가 맞아? 나중에 수능으로 물투 어때? 상남자 코스 물투 화투 어때? 여러분들 물투 화투 선택을 해서 수능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학교에 둘 중에 하나로 남아요. 자, 첫 번째 잘된 케이스. 교장선생님이 매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선배 중에 물투 화투를 선택하여 수능에서 대박이 나서 좋은 대학을 가는 선배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이 되거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선배 중에 미친놈이 하나 있었어요. 괜히 같지도 않은 물투 화투 해갖고 폭망했죠.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확률상 두 번째인 경우가 조금 더 높긴 해요. 이런 경우가 좀 높긴 한데, 저는 여지껏 여러분들 분당에서 가르치면서 두 케이스 봤어요. 물투 화투 선택, 물원 물투 선택하신 분. 원래는 같은 과목으로 두 개가 안 되거든요. 그럼 투로 인정을 못 받는데, 얘는 딴 걸 못해요. 다른 과목을 물리만 유일하게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물원 물투 선택해갖고 50 맞았어요. 그런 케이스 있었고요. 한 놈은 정말 물투 화투. 멋있죠. 얘는 정시 파이터예요. 정시 파이터인데 국어 성적이 그렇게 안 나와요. 얘가 국어는 안 되는 사람 참 안 되더라고요. 국어가 3만 나와도 괜찮은데 3이 안 떠요. 제대로 간당간당해요. 3도 그것도. 그래갖고 머리를 쓴 거야. 어떻게 해서든 표점을 높은 걸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선택을 한 게 그 당시에 표점이 가장 높은 과목이 투 과목이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막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물투 화투 선택해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국어가 내려간 점수를 과하게 이렇게 잡아 올려줬죠. 이렇게. 그런 거 말고는 굳이 이렇게 권해주고 싶진 않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쉽게 해. 생지도 괜찮고 나쁘지 않아요. 생지도. 자,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자, 그림은 송전선 AB를 통해 공장과 가정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건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요, 지금 송전선 A, 송전선 B에서 두 가지 경로가 발생을 했죠. 이때는 따로따로 두 개 그리세요. 차라리. 먼저 송전선 A, 송전선 A는요, 변압기는 둘이 똑같아요. 변전소는 둘이 똑같은 변전소에서 송전선 A로 가는 경우, B로 가는 경우. 송전선 A로 가는 경우에는 그 끝이 공장으로 가요. 송전선 B로 가는 경우는 그 끝이 가정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하는 전력이 A가 EP예요. 여기는 P로 보내요. 그 다음에 저항값이, 송전선의 저항값이 여기는 R이고요. 여기는 4R이에요. 자, 그런데 조건. 변전소의 송전 전압이 V로 같대요. 여기서 전압을 V로 보냈고요. 이때 전류를 I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다 쓸까요? EP는 어떻게 생각해요? V 곱하기 I1이어야 되죠. 참고로 여기도 전압은 V로 보낸대요. 그러면 P는 V 곱하기 얼마가 될 텐데, 아니다. 여길 2I라고 하자. 이렇게. 그럼 여기는 I1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를 I1으로 잡아버리죠. 이렇게. 자, 그럼 손실은 얼마나 나와볼게요. 첫 번째, 여기서 손실, P 손실, PA 손실은 2i니까는 4i1의 제곱에 r만큼 손실이 날 거고요. 여기 PB는 손실이 i1의 제곱에 4r만큼 나겠죠. 근데 4가 여기부터 해서 결국은 둘이 똑같네요. 손실 전력이. 자, 그럼 기억. 주상변압기는 아까 뭐라 했죠? 주상변압기는 가정집 앞에서 전압을 다운시켜주는 애죠. 변압기는요, 여러분들, 변압기는요,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아니에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도 아니고요. 변압기는 교류로 들어가서 교류로 나와요. 다만 전압이 높냐 낮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럼 직류나 교류로 바꿔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충전기. 교류를 직류 전원 장치로 바꿔주는 애예요. 이거는 다이오드가 들어가죠. 그럼 쌤,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장치는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비싸요. 참고로. 교류에서 직류로 바꾸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근데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자동차가 직류 전원 써요. 교류 안 써요. 자동차는.
왜냐하면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저장을 한 다음에 그 저장된 직류로 그냥 써요. 교류를 못 바꿔요. 그 교류를 바꾸는 장치가 있긴 있는데 되게 비싸요,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거기 보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이다. 에이, 직류자 나오면 그냥 거버려. 얘는 아니야. 이건 마치 어떤 여학생이 여러분들 얼굴 보고 그냥 긋는 거하고 똑같아요. 얘는 아니야. 그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럴 수 있어요. 뭐 우리는 그런 데 익숙하잖아요. 남자끼리 영화 보러 가고, 남자끼리 놀이동산 가고, 남자끼리 뭐 워터파크 가고. 응? 제발 영화 보고 나와서 그런 것 좀 하지 마. 아이언맨 보고 나서 남자끼리 우르르 이렇게 옆에서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비행기 보고 나와서 뭐 하냐면 또 니네 또 그런 거 아니야. 이것도 뭐 스위치 끄딱끄딱끄딱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이제 또. 그럼 비행기 장면 나오면 항상 이렇게 보고 뭐 항상 뭐 이렇게 뭐 스위치 다 작동되나 확인하잖아. 이제 막 눌러보고 막 니네도 막 이렇게 괜히 이렇게 껐다끄딱 누르고 있고 괜히 컴퓨터 킬 때 1, 2, 3, 4, 5, 6, 7 뚝뚝뚝뚝 누른 다음에 전원 버튼 누르고 그러지 마세요. 한때는 타이타닉이 유행했을 때는 또 다들 이러고 있었죠. 그쵸? 뭔지 알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A하고 B하고가 몇 배 차이 나죠? 전류는 2배 차이 나죠? 4배가 아니에요. 아싸리 이렇게 숫자가 다르면 괜찮은데 숫자는 맞는데 앞뒤가 바뀌는 경우가 좀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송전 저항에 의해 손실되는 전력은 어떻다? 같다가 돼야 되겠죠? 손실 전력은 같아요.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저랑 많이는 안 풀었고요. 몇 가지만 풀어봤었고요. 예전에 32번 문제, 지난주에 32번 문제는 꼭 한번 풀어보라 해서 같이 좀 풀었었죠. 결국은 32번 같은 케이스는 제일 고난도로 나올 거고요. 요거 한 문제 정도만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사람은 어지간한 건 잘 안 틀릴 거고요. 앞에 있던 거 풀었던 거 정도면 충분하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풀었던 거 정도 난이도면요. 여러분들 통합과학 난이도에서 상 난이도까지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보다 어렵게 낼 거는 별로 없다고 봐요. 전 개인적으로는. 왜냐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헷갈려해요. 전력 파트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우리 264페이지 오투책이죠. 제가 프린트로 드렸죠. 여러분들 책은 어차피 기말 때 한번 다시 풀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풀게요. 프린트 한 김에 그냥 이걸로 하죠. 자, 여러분들 에너지의 전환과 효율적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잘 틀려요. 이유는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하다 틀려요. 여러분들 주로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거 맞다. 채점하면서 이거는 진짜 제일 심각할 때가 채점해. 틀렸어? 왜? 이러고 바로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최고 무섭고요. 그나마 덜 억울한 거. 틀렸어. 이거 왜 틀렸지? 왜 틀린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리고 어디서 설명 듣고 그래서 틀렸구나. 이건 괜찮아. 이런 건 모르는 거야 정말로. 이거는 채점하면서 하는 게 눈에 바로 들어와. 심지어는 보기에는 3번이라고 기억, 니은 되게 다 체크해놓고 답에다가 4번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사람. 어머, 있나 봐 여기.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저는 예전에 했던 것 중에서 중간고사 때는 플러스 2였는데 1 더하기 1이었거든요 수학이. 그래서 답이 플러스 2로 쓰면 되는 거였는데 그거 0으로 썼고요. 빼기로 잘못 봤어요. 기말 때는 1 마이너스 1이어서 0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플러스로 잘못 봐서 2라고 썼어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부르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불러갖고 선생님이 한 대 때리더라고요. 너 약 올리는 거지 그러면서. 진짜 진다면 눈에 안 보여 그게. 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요. OMR 카드 밀릴 수 있어요 충분히. 분명히 답은 다 봤는데 왜 OMR 카드에 하나가 남지? 제일 억울해요. 자, 그럼 볼게요. 에너지 전환과 보존. 자, 거기 보시면은 에너지 거의 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에너지가 맞아요. 자, 에너지에는 여러분들이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여러분들 보통 뭐 위치 에너지라는 표현으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합쳐서 뭐라고 배웠었죠?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해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뭐 이 정도는 중학교 때 했었으니까는 뭐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핵 에너지, 파동 에너지, 빛 에너지라고 써 있는데 거기 있는 거 읽어봤을 때 자, 쌤, 저는 이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실래요? 혹시라도. 제가 보기엔 그럴듯한 게 없어서 그래요.
그냥 뭐 그거 맞겠네. 그 정도? 맞아. 그냥 딱 그 정도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가끔 서술형으로 쓰라 그러면은 눈으로 봤을 땐 괜찮은데 서술형으로 쓰라면 잘 못 쓰거든요. 이런 거 종이 한 장 펼쳐 보시고요. 제목만 쓰고 그 뜻이 뭘지 한 번만 좀 적어 보세요. 그거는 꼭 한 번만 해보세요. 나중에. 왜냐하면 거기 있는 걸 읽고 이게 무슨 에너지다. 이거는 답을 잘 하는데 무슨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서술형으로. 그럼 의외로 잘 틀리니까 꼭 한번 써보세요. 자기가 서술이 잘 안 된다. 서술형이 100% 눈으로 쳐다봐서 그래요. 좀 써보세요. 그 다음에 2번 에너지 전환. 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뀐다. 전환이니까 바뀌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쓰는 핸드폰 화면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이게 뭐야? 안 돼. 이럴 수 없어. 그러지 마. 수업할 시간 없어. 누가 또 수업 가능하냐고 문자 와가지고요. 안 돼. 집에 가야 돼. 자, 그 다음에요. 근데 고3이야. 신경 쓰여. 여러분 누가 제일 신경 쓰이는지 아세요? 연락 오면은 첫 번째 고3. 오죽하면 나한테 연락이 왔을까 싶은 거야. 지금 연락이 오면 분명히 대형학원 같은 데 갔다가 안 돼갖고 튕겨 나온 거거든요. 이거 살려야 돼요. 애를 살리고 봐야 돼. 두 번째, 누구 소개야. 이것도 미치겠어. 누구 소개인데 안 할 수도 없잖아. 방금 문자는 두 가지 요건을 다 만족했어요. 그러면 저는 또 꾸역꾸역 시간을 어떻게든 내갖고 수업을 잡겠죠. 특히 고3이니까. 근데 어쩌겠어. 고3들은 살리고 봐야 돼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그건 나중에 하면 되고. 자, 화면은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빛 에너지로 바뀝니까? 네, 이 정도는 충분하죠. 그 다음에 전기밥솥. 전기밥솥 뭐 하는 데인지 알죠? 전기 꽂아서 열 내서 밥하는 거니까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뭐 텔레비전 화면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니까는 뭐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로도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문제에서요.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말도 안 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이게 테레비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만약에 테레비라고 가정을 하고요. 테레비를 틀면은 전기 에너지가 화면 나오고 소리 들리니까 빛 에너지하고 저기 소리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인정하시나요? 네, 좋아요. 그런데 문제를 읽다 보니까 집안이 좀 따뜻해졌대요. 뭘 뜻하는 거죠? 테레비에서 열이 발생했다는 소리죠, 지금. 그래서 나는 테레비를 소리를 듣지도 않고 화면을 보지도 않는데 따뜻해지는 용도로 쓰고 싶어.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그럼 테레비를 무슨 에너지로 사용한 거죠, 나는? 열 에너지가 나오는 걸로 사용을 한 거죠. 난방기처럼 사용을 한 거거든요. 뒤에서 열 효율 계산을 할 때 유용하게 전환된 에너지를 카운트해야 되거든요. 그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테레비를 정말 나는 따뜻해지는 용도로 쓰고 싶다. 그럼 효과적인 에너지는 열 에너지예요. 소리 에너지하고 빛 에너지는 필요 없는 에너지로 바뀐 거야, 나한테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조금 많이 헷갈리죠. 이건 소리야, 빛이야. 너무 다양하게 쓰이니까. 가끔 핸드폰은 좀 조심하세요. 그래서 거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모든 에너지는요.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으로 뭘로 바뀔까요?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이 열 에너지는 더 이상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형태로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아껴 씁시다라고 하는 거, 에너지를 아껴 쓰자라고 하는 거는 전기 에너지가 빛이나 소리 에너지로 전환되고 다시 뭘로 전환되고 뭘로 전환되죠. 에너지는 계속 전환돼요.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아요. 지구 전체 에너지는 바뀌지 않아요. 총량은. 그런데 왜 아껴 쓰냐고 하냐?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닌 형태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뭘 해서 열 에너지가 낮다 그래서 이거 에너지가 사라지는 거냐? 아니야.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열 에너지 있어요. 분명히. 에너지 총량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이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껴 쓰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꼭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에너지 아껴 쓰는 이유. 그러면은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에너지는 보존돼요. 그러면 에너지 중에서도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기 때문이다. 그래야 답이에요. 뭐 별건 아닌데 조심하셔. 자, 그다음에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해 못한 것 같아. 얘는 가끔 이거 왜 켜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켜져요? 뭐라 그래 켜져? 쉬리야? 아, 근데 남자 목소리인데 쉬리 여자 아니었어? 얘는 쉬리가 아니라 뭐야? 쉬라 아니다. 뭐지? 뭐가 되는 거지 그럼? 보통 여자 목소리 나는 거 아니었나? 그래갖고 여자 목소리는 너는 나이가 몇이니? 그럼 여자의 나이는 묻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나라 아이폰 들어왔을 때 시리가 영어로만 작동을 했어요. 한국말을 안 먹었어요. 같지도 않은 영어를 구사하면 얘가 못 알아먹어요. 발음이 이상해서인지 못 알아먹어. 희한하대. 진짜 외국 사람이 한번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똑같은 발음을 한 것 같은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얘가. 초창기는 그랬어요. 자, 3.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보존될 수 있지만 새롭게 생겨나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전체 양은 항상 일정하게 뭐래요? 보존된대죠. 그런데 인간이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로 형태로 바뀌어서 보존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껴 써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꼭입니다. 자, 됐고요. 여기까지는 에너지 B,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해갖고 에너지 효율 계산하는 거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효율 계산은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공급된 총 에너지 거기 보시면은 공급한 에너지 양, 공급한 에너지 분해. 내가 봤을 때 이게 유용하게 사용된 거,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유용 에너지. 이렇게 하면은 값이 전체에서 내가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의 비율이니까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은 거기 나온 것처럼 에너지 효율 중에서도 퍼센트 효율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 내가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가 뭘 뜻하는 거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핸드폰에서 나는 음악을 듣고 싶어. 근데 음악을 듣다 보니까 핸드폰에서는 에너지 중에 열도 발생을 하고 화면에도 불이 들어오고 그럼 나는 그건 유용하게 사용된 게 아니에요. 전체 사용된 에너지 중에서 음악에만 사용된 에너지가 내가 사용한 유용한 에너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유용한 에너지라는 개념 좀 잡아주시고요.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열기관. 자, 열기관에서도 효율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어떤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 엔진이 있다. 혹시 중학교 때 자동차 엔진 해갖고 뭐 기술 과정인가 이런 때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사행정 사이클기 이런 거 안 배우나? 뭐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흡입 밸브 저기 안 배워요 그런 거? 배기 밸브, 스로트 밸브, 초크 밸브. 나 우리 때 중학교 때 했는데 무슨 저기 자동차 만들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거 겁나 배웠는데. 그래갖고 사행정 사이클 기관에 갖고 DOHC 오버헤드 캠식 해가지고 뭐 캠이 위에 달려 있어서 뭐 밸브가 6개 V6 그러면은 기관이 실린더가 6개 있는 거고 아니야? 아, 모르는구나. 여러분들 참고로 자동차 몇 cc 이렇게 얘기하죠. 그 cc 얘기하는 게 자동차에 보면 실린더가 보통은 4개거든요. 조금 자기네 집 차가 조금 고가다 싶으면 실린더가 6개가 있고요. 그냥 뭐 좀 중급까지는 된다 그럼 실린더가 보통 4개고요. 드물기는 하는데 자기네 차가 이렇게 제일 작은 차다. 그 주차비 반 받는 차 있죠. 그 차는 실린더가 예전에 3개짜리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광고에서 말 3마리가 끌어. 말 3마리가 끌고 있고 옆에서 막 웃으면서 넌 말 3마리가 끄니? 난 말 4마리가 끈다. 그러면서 막 4마리가 끌고 있는 뭐 CF도 있었어요. 같은 경차였는데 그런 거 없나요 요즘에? 자, 그럼 열기관에서는요. 열기관이에요. 열기관은 그건 뭔 소리냐? 자동차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열기관인데 자동차 엔진에서 연료를 분사해서 연료를 점화시켜서 빵 터뜨리면서 열이 발생하죠. 그럼 그때 들어온 에너지를 Q1이라고 할게요. 열량 Q1. 그 다음에 배기구로 그럼 Q1이라는 열량이 발생을 해서 엔진을 돌린 다음에 배기구에서 열이 빠져나가는데 이때를 Q2라고 할게요. Q2 요렇게. 그러면 Q1에서 Q2를 뺀 만큼 이 자동차가 일을 해요. 즉 엔진을 회전시킨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이게끔 해줬네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럼 열 효율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얘도 똑같아요. 효율 2는 여기는 퍼센트 효율 쓰니까 그냥 효율이라고 할게요. 퍼센트 효율은 공급된 열량 얼마죠? Q1이죠. Q1분의 그 다음에 Q1-Q2 이렇게 쓰시던지 아니면 Q1분의 W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투입된 에너지 전체분의 한 일 아니면 투입된 전체 에너지에서 한 일이라는 게 Q1에서 Q2 뺀 만큼이니까 W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시 하나만 볼게요. 자, 자동차의 연료 에너지를 100%라고 볼게요. 그 중에서 자동차 운동에 이용되는 에너지가 19%고요. 자동차 냉난방 등에 이용된 게 5%고요. 거기 보면 배기에 의한 손실이 76%였어요. 자, 그러면 이 자동차의 효율은 어떻게 계산해요? 퍼센트 효율 계산해 볼까요? 퍼센트 효율은 전체 투입된 에너지는 얼마죠? 100이죠. 100 중에서 자, 나는요 이 자동차가 운행하는 데 사용된 에너지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자동차 운동에 이용되는 에너지니까 19%죠. 이렇게.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은 이 자동차의 효율은 몇 퍼센트짜리예요? 19%짜리 열 효율을 가지는 자동차예요. 오, 굉장히 적죠? 실제로 자동차가요 내연기관이 어차피 40%를 못 넘겨요. 어차피 굉장히 효율이 떨어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에서 엔진에 불 붙였죠? 열 나죠? 이 열 뭐 하는데 다 쓰는지 아세요? 자동차 냉각기에서 열 다 식히는 데 쓰고요. 배기구에서 나가고요. 그래서 정작 자동차 엔진을 돌려서 구동하는 데 쓰는 에너지는 별로 안 돼요.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는 또 에어컨도 많이 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운전하다 보면 그런 말 안 해요? 아, 요즘 에어컨 키고 다녀서 그런가? 연료비를 좀 더 먹네? 이런 표현을 쓰죠. 실제로 그래요. 연료비가 더 들어가요. 그리고 승용차는 안 그런데 지금 대형차 같은 경우는요. 엔진이 하나 더 있어요. 특히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요. 엔진이 하나가 더 달려요. 천장에. 그래서 이걸 돌려가지고 그걸로 아예 에어컨을 돌려요. 그 다음에 큰 무슨 트럭 같은 경우는 아예 에어컨이 달려있죠. 그냥. 그렇게 쓰기도 하고. 자, 그래서 효율은 이렇게 계산해요. 그런데 이거는 자동차가 운전에 사용된 거, 운동에 사용된 효율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물어볼 때 자동차의 냉방 효율을 계산해 달래요. 그러면 100분의 몇을 하셔야 돼요? 100분의 5를 하셔야 돼요. 냉난방은 5%밖에 안 썼으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까닭 읽어볼게요.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지만 에너지를 사용할수록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열에너지의 형태로 전환되는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양이 많아진다. 그 옆에 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 옆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 효율이 높으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한 걸 얻는데 적은 에너지를 투입해도 된다는 소리가 되죠. 상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한 예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뭐냐 하면은요. 자동차 엔진 말고요.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시스템이 하나 더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언덕을 내려간다든가 그럴 때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충전해 놨다가 그 충전된 에너지를 나중에 자동차를 구동하는 데 같이 쓰는 거. 그가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여러분 전기차랑은 좀 달라요. 전기차는 아예 전기를 충전해서 쓰는 거고 하이브리드는 연료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제로 하우스, 그 다음에 뭐 패시브 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나온 것처럼 단열 자재라든가 이런 걸 잘 써서 특별하게 난방이나 냉방을 하지 않고도 쾌적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거를 뭐 패시브 하우스, 제로 하우스라고 얘기하고요. LED 전구는 뭐냐면 같은 빛을 내는데 여러분들 이런 형광등은요 한번 만져보시면요 나중에 뜨거워요. 그만큼 열 에너지가 많이 난다는 소리죠. 그런데 LED 같은 걸 써서 최소한 빛을 많이 내고 다른 에너지로 좀 적게 만들자라는 거긴 한데 참고로 LED도 열이 좀 많이 나요. 생각보다는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LED 전구 오래 쓰다 보면은 원래는 거의 수명이 무한대에 가까워야 되는데 고장 나죠 가끔.
그거 뜯어보면 회로가 탔어요. 왜냐면 열이 많이 발생하고 회로가 타요, 이게. 그래서 아직까지는 열을 빼는 게 조금 기술이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됐고, 에너지 효율적인 이용하는 얘까지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266페이지에 보시면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하고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 대한 이미지 그림이 좀 나와 있어요. 요거 지금 한번 읽어보실래요? 지금 뭐 아니면 언제 한번 보겠어요? 이런 거 재밌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이해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뒀다 뭐예요? 유튜브에 보면 제로하우스 이런 거 찾아보면요 나와요. 맨 유튜브로 제발 이상한 것 좀 보지 말고 좀 이런 것 좀 봐. 맨날 유튜브로 뭐 게임 방송 보면서 재밌다고 하는 사람, 이상한 거 보면서 좋다 그러는 사람, 다 좋아. 좀 유익한 것 좀 봐. 좀 이런 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 치고 도망가는 거 나오질 않나. 그 다음에 뭐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 거 보여주질 않나. 예전에 어떤 애가 그러더라. 겨드랑이에 밥 비먹으면 조회수 나온다고. 그러질 않나.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선배 중에 하나가 자기는 꼭 서울대에 갈 거래. 그리고 뭐 하려고 그래? 자기 유튜브를 찍을 거래. 유튜브 뭐 하려고 그래? 콘텐츠가 뭐야? 그랬더니 필요 없대. 합격증을 옆에다 딱 붙여놓고 자기는 겨드랑이에다 밥 비벼먹을 거래. 그럼 조회수가 폭발할 거래. 그럼 자기는 그러면 광고 수입을 얻을 수 있대. 이게 뭔 소리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다행히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은 갔는데 다행히도. 자,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거 좀 활용 좀 해봐. 공부하는 것도 많이 나와 이런 거. 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유튜브에도 쳐보면 나오더만. 됐죠? 거기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지금 아니면 언제 보겠어요? 그리고 아직 1학년 2학기도 남았고 2학년도 남았고 3학년도 남았으니까 내신 성적이 좀 안 나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고 뭐 인간은 어떻게 미래는 모르죠. 뭐 정시로 가게 될지 수시로 가게 될지 그건 몰라요. 아무도. 그렇다고 포기해가지고 나중에 수시로 갈 길이 있었는데 못 가지 마시고 제발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는 하시면 되고 뭐 안 되면 지금 최선 다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다음 길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도 최선을 안 하면 다음에도 없더라고요. 보면은 사람 습관이에요. 자, 혹시 다 읽어봤어요? 266쪽? 뭐 특별하게 이해 안 가는 거 없죠,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쉬었다가 이따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지금 나눠드린 거 이거. 거기 뒤에 보시면 뭐 내신 탄탄하고 좀 있거든요. 그거 좀 풀어보세요. 답지는 여러분들이 나 뒤에 답지 넣어놨다 내가. 답지 있으니까 채점도 좀 하고 오답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 아까 마더텅 뒤에 전력 나왔던 거 못 푼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나랑 풀었던 문제만이라도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여유 있을 때 하세요. 지금 학기 중에 여유 없으면 이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미친 척하고 안 푼 것 중에서도 할 만한 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두 개만이라도 더 풀어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갖고 이따 튜터 선생님 들어오면 못살게 구세요.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고 알았지? 그러면서 막 꼬치꼬치 물어봐. 왜 이러면 안 돼요? 알았지? 꼭 물어봐야 돼요. 이거 모르세요? 그러면서 알았지? 그렇다고 그렇게 약 올리지 말고. 이거 어려워.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에너지 수송. 튜터 선생님들도 이거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 안 되면 저한테 다음 시간에 들고 오세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짓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먼저 하죠.